쟤넨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 타령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도,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도,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조차 귓속에서 사라졌다. 오직 그 한 문장만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공기를 가르며 서린의 귀에 꽂혔다. 명절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녀의 등골은 차가워졌다. 서린은 웃었다. 입꼬리를 올렸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까지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유리판에 금이 가득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의 온도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리는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따뜻하고도 냉정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3년 차,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살이. 32살의 시각 디자이너 서리는 남편 준호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재택 근무를 하며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부부. 싸움도 거의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다. 적어도 그날 명절 전까지는 그랬다. 시댁 거실, 명절 음식이 차려진 상 앞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시누이 가족은 아이들 챙기느라 분주했다. 대화는 평범했다. 날씨, 요즘 물가, 조카들 학원 이야기. 그러다 누군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제주도 숙소값이 장난 아니래요. 서린이 무심코 말을 받았다. 저희도 연말에 한번 가볼까 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바로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보며 말했다. 쟤넨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 타령이야? 말끝에 묻은 비웃음. 시누이의 어색한 웃음. 시아버지의 침묵. 남편 준호는 국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리는 그 몇 초 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버렸다. 하하하,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서리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잠들기 전마다 그 문장을 떠올렸다. 쟤넨 돈도 없으면서, 쟤넨 돈도 없으면서, 쟤넨 돈도 없으면서. 평온은 가장 먼저 말해서 무너진다. 다음 달 서리는 시댁에 선물을 들고 갔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과 세트. 명절이 아닌 평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에 문안을 가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다. 명품 백을 소파에 놓고 백화점 쇼핑백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시누이가 사온 옷들을 펼쳐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왔어? 별거 아닌데 왔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린이 든 한과 세트로 향했다. 잠깐 멈칫했다가 바로 시누이에게로 돌아갔다. 형님은 백화점 VIP라던데 할인도 많이 받고 좋겠어요. 시누이가 겸연쩍게 웃었다. 에이, 그냥 카드 긁다 보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래도 그렇지. 서린 씨는 그런데 갈 일 없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사던데. 서린은 가져온 한과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시누이가 산 옷은 개당 1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브랜드였다. 서린이 지금 입고 있는 코트는 백화점에서 산 60만 원짜리였지만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 코트가 2벌 있었다. 작년 겨울 스스로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시댁에 입고 간 적이 없었다. 왜일까? 서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리는 옷장을 열었다. 까만색 캐시미어 코트, 깔끔한 라인의 베이지 트렌치 코트. 그녀는 2옷을 꺼내 침대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러다 다시 옷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남편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오늘 엄마 많이 아프시던? 응, 괜찮으시대. 그래도 다녀와서 다행이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서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지켜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켜주지 않는 것이다. 무시당할 때보다 이해받지 못할 때 더 아프다. 2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다. 서리는 점점 시댁 방문 횟수를 줄였다. 핑계는 많았다. 프로젝트가 바쁘다. 몸이 안 좋다. 친구 약속이 있다. 준호는 가끔 서린을 보며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뭐 또 그러셨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나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냥 흘려들어. 준호는 항상 그랬다. 중간에서 피하려고만 했다. 어머니의 편도 아내의 편도 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의 편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리는 그 태도가 어머니의 말보다 더 상처였다. 어느 날 저녁 서리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다. 주식 계좌, 예금 잔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 그녀는 24살 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고시원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다. 낮에는 디자인 외주 일을,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투자했다. 32살이 된 지금 그녀의 자산은 20억을 넘어섰다. 주식, 펀드, 부동산 소액 투자. 아무도 몰랐다. 남편도 부모님도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돈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서린으로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해 겨울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아버지 생신이었다. 서리는 준호에게 말했다. 나 오늘 안 갈래. 무슨 소리야? 나 아버지 생신인데 당신 혼자 가. 나는 못 가겠어. 서리나 제발 이러지 마. 서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잖아. 그럼 내가 나를 지켜야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서리는 계속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셔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든 적이 없어. 나는 이제 지쳤어. 엄마가 원래 그래. 내 탓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아. 내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참아야 해? 왜 나는 맨날 이해해야 해? 나는 누가 이해해줘? 그날 밤 서리는 결심했다. 그동안 숨겨온 진짜 자신을 보여주기로. 시어머니 눈에는 그 가난한 며느리였던 자신을 이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바꿔놓기로. 사람은 무시당할 때 비로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다음 주 서리는 시댁을 찾았다. 손에는 명품 백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못 가서 죄송해요. 이거 늦은 선물이에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상품권을 받아 들었다. 이게 뭐야? 그냥 작은 정성이에요.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돈이 어디서 이렇게? 서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까지 서린과 준호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 왜? 무슨 일 있어? 대신 차를 새로 사드릴게요. 어머니 타시던 차 너무 오래됐잖아요. 차라니? 네, 다음 주에 출고 들어와요. 준중형 SUV로요. 시댁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서린을 쳐다봤다. 시누이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린아, 너 무슨... 서린은 남편을 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 차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 내가 사드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명의는? 제 명의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돼요. 보험이랑 세금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기쁨도 당혹감도 그리고 약간의 굴욕감도 섞여 있었다. 며느리에게 차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명의가 며느리 앞으로 된 차를 마치 며느리에게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차 아직 괜찮아. 어머니 이미 계약했어요. 취소 안 돼요. 복수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하는 것이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불쌍한 며느리 프레임을 단번에 부숴버렸다. 이제 서리는 더 이상 무시당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서린에게 신세를 지는 위치가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너 정말 괜찮아?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번 돈이야. 알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서리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네가 모르는 게 많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며느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불안했다. 아니, 불안함을 넘어 모욕감이 들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부유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 이순희, 65살. 그녀는 젊은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하지만 시댁에서 평생 멸시를 받았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낙인은 결혼 후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시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순이를 그 가난뱅이라고 불렀다. 그 상처가 이순이를 바꿔놓았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다.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무시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며느리에게 되갚아 주는 것만이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도가 무너졌다. 서리는 가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순이보다 훨씬 부유했다. 이순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이순이는 서린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돈댁, 요즘 서린이가 좀 이상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차도 사준다고 하고 비싼 선물도 하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서린의 어머니는 당황했다. 서린이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돈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되는 일이면 다 하잖아요. 혹시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은 후 서린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린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네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쓴다고. 서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무 일 없어. 그냥 제가 모아둔 돈 좀 쓰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걱정되더라. 엄마도 시어머니 편이야? 그게 아니라 서리는 전화를 끊었다. 가족 내 불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순이는 서린을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열등감은 언제나 오만으로 위장한다. 명절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서린은 남편에게 말했다. 나 오늘 제대로 이야기할 거야. 무슨 이야기? 당신 어머니한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자. 명절인데 매번 조용히 지나갔잖아. 이번에는 내가 말할 거야. 시댁에 도착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 중간 신우이가 물었다. 서린 씨, 요즘 일 잘 되나 봐요? 오, 우리 엄마 차까지 사드렸다며요? 이순이가 끼어들었다. 그게 말이야. 나도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온 가족의 시선이 서린에게 쏠렸다. 이순이가 말을 이었다. 네가 그런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순이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마치 서린이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버는 방법이 위험한 것도 많잖아. 주식 같은 거 하다가 빚지는 사람도 많고. 저는 빚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돈이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다. 모두가 놀라서 준호를 봤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돈. 제 아내가 고시원에서 알바 2개 하며 모은 돈이에요. 이순희의 표정이 굳었다. 뭐? 준호가 계속 말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서린이가 24살 때부터 8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낮에는 디자인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대요. 주말도 없이요.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준호가 서린을 바라봤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말 안 했냐고. 그랬더니 서린이가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이순이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는 사실 자신보다 훨씬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고시원에서 알바 2개 하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 그 돈으로 지금 자신에게 차를 사준 것이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로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라서요. 이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존경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심에서 나온다. 식사가 끝난 후 이순이의 오랜 친구 윤 여사가 찾아왔다. 윤 여사는 이순이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겪은 유일한 친구. 윤 여사는 서린을 마당으로 불러냈다. 며느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마당 벤치에 앉았다.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순이 이야기 들었어요. 며느님한테 심하게 대했다면서요?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부자 집에 시집 와서 평생 무시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시누이들한테,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도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맨날 그 소리만 들으며 살았어요. 서린이 윤 여사를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이 미운 거예요. 자신 같아서. 며느님도 처음에 평범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순이는 며느님 보면 자기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서 며느님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의 멸시는 사실 자기 혐오의 다른 얼굴이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며느리를 통해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윤 여사가 미소 지었다. 며느님이 이미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순이한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미움의 근원은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다.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다. 설이는 평소처럼 시댁을 찾았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들고 식사 준비를 도우며 설이는 이순이와 함께 부엌에 섰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 어머니, 국간 좀 봐주세요. 응, 알았어.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대화는 평범했다. 조카들 학교 이야기, 시아버지 건강 이야기. 그러다 이순이가 설인을 봤다. 설인은 오늘 백화점에서 산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작년에 샀지만 한 번도 시댁에 입고 오지 않았던 그 코트. 이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설인아, 네 어머니, 그 코트 예쁘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두가 이순이를 쳐다봤다. 그녀는 평생 며느리에게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설이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설인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무언가가 변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직도 어색했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식사 후 설이는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준호가 따라 나왔다. 오늘 엄마가 너한테 코트 예쁘다고 했어. 응, 들었어. 미안해, 설이나. 내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설이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난 이미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그래도 나는 당신이 할 일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달라지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이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하늘이 맑았다. 진짜 부는 말 한마디의 온도에서 드러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설이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다. 숫자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돈은 설인에게 무기가 되어줬다. 무시당하지 않을 힘을 줬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돈에서 온 게 아니었다. 설인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 변화는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이순이는 여전히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 가끔 옛날 버릇이 나왔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예전처럼 설인을 직접 깎아내리지는 않았다.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 이순이는 설인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 그때 고시원에서 살았다며? 헤헤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나도. 젊었을 때 되게 가난했어. 시댁에서 맨날 무시당했고. 설이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과거를 들었다. 이순이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너한테 그랬나 봐. 네가 나같이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짓이었는데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너무 늦었잖아. 그냥 이제라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다행이야. 설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아직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는 조금 되었다. 이순이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 상처가 대물림된 것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설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
이순이가 먼저 제안했다. 설이나 우리 둘이 쇼핑 좀 할까? 네? 옷 좀 사고 싶은데 네가 안목이 있잖아. 같이 좀 봐줘. 백화점 명품관. 이순이는 예전처럼 신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설인에게 물었다. 이 코트 어때? 나한테 어울릴까? 좋은데요? 한번 입어보세요. 이순이가 코트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망설였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어머니, 네가 번 돈 너 쓰라고 번 거잖아. 나는 내 돈으로 살게. 설이는 미소 지었다. 이순이도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순이가 말했다. 설이나 고마워.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 같은 시어머니인데도. 설이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저도 배웠어요, 어머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변할 수는 있다는 거요. 그날 저녁 설이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다녀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시어머니가 내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옷을 고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불편하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을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해는 하게 됐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그 고리를 끊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내가 가진 20억은 나를 지켜줬다. 하지만 진짜 나를 구한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로 한 결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설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도 자신처럼 상처받고 일어서고 다시 걷고 있을 것이다. 1년 후 설인과 준호에게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이순이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설인이 대답했다. 온유로 하려고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좋은 이름이다. 이순이는 손녀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온유야, 너는 할머니처럼 살지 마라. 내 엄마처럼 살아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상처는 대물림 되지만 사랑도 대물림 된다. 자신은 딸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어떤 온도의 말을 전해줄까? 온유야, 네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쯤이면 알게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폭력도 돈도 아니라는 걸. 그건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걸. 어느 가을날 설인의 가족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온유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다. 이순이는 손녀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옛날에는 참 못됐었어. 할머니 안 못됐는데요? 아니야, 내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온유가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그럼 이제 착하면 되죠. 이순이는 웃었다. 맑게 진심으로.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착하면 되지. 뒤에서 걷던 설인과 준호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준호가 설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설인아. 뭐가? 버텨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설인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마지막엔 내 편이 돼줘서. 그들은 함께 단풍길을 걸었다. 빨강, 노랑, 주황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온유가 낙엽을 주우며 웃었다. 이순이도 웃었다. 설인도 웃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치유는 가능하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그날 밤 설이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말 한마디의 온도.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차가운 말은 사람을 얼렸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녹였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 나도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온유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20억이 아니다. 그건 바로 이 깨달음이다. 무너지지 않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법. 말 한마디로 시작된 균열은 결국 또 다른 말 한마디로 아물기 시작했다. 그 코트 예쁘네.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인생은 거창한 사건들로 바뀌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말들, 작은 태도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늦지 않게. 오늘도 나는 내 방식으로 산다. 당당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설이는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갔다. 준호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설이는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응? 사랑해. 준호가 놀라서 설인을 봤다. 설이는 자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사랑해. 앞으로 더 잘하자. 우리 둘 다. 그래.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듣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평온은 말에서 무너지지만 평온은 또한 말에서 다시 만들어진다. 설이는 그것을 이제 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딸에게, 그리고 언젠가 딸의 딸에게 전할 것이다. 말 한마디의 온도, 그것이 인생의 온도를 결정한다. 끝이지만 시작이기도 하다. 진짜 부는 말 한마디의 온도에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한때는 상처를 주고받던 두 여자가 결국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의 온기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